네, 지금부터는 투자인을 시간 통해서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략 가능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지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한 지수가 오늘은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 1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로 정해지면서 지금 시장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이제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현재 3%대까지 상승 탄력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제 우리 증시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봐도 되는 건지 혹은 오늘의 상승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지 이 부분을 참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4월 첫 거래일입니다. 4월의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게요. 네, 그냥 밀리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번 주 4월 2일이죠. 관세도 있고 또 대통령 탄핵 선고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변동성은 클 것 같은데 방향성을 어디 맞춰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은 커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진다고 저희가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되는 과정들이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감 대비하는 것보다 먼저 주가가 하락했고 리스크가 좀 과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 같은 날은 급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 3일째 급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돼서 나오는 변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들이 당장 변화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어떤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서히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뿐만 아니라 올 한 해는 특히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함께 말들의 전쟁 쪽에서 시장은 변동폭은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방향을 참고 가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안 좋으니까 같이 매도하고 좋으니까 따라서 사고 이러다가는 계좌 못 버팁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좀 중심을 잡고 매매하는 좀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시장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세를 통해서 경기 위축이 되게 되면 금리를 내리는 이런 관점들이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원하는 바를 얻었다. 그러면 또 강하게 증시 부양 쪽의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전에 커지는 변동성은 잘 관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 한 달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 있는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가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제 4월 2일이면 또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요. 반도체 섹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다,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주연 이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아예 없어지거나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확정을 지은 부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있었는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7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규모는 크기는 합니다만 아직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좀 시장 자체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에 대한 어떤 좀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보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전부터 나와왔던 요소이기도 하고 주가상으로도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크게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결국에 중요한
중요한 건 앞으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 산업의 어떤 업황이 돌아오는지 여부, 그게 가장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 디램 가격이라던가 그 낸드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등으로 인해서 사이클의 회복을 일부 좀 확인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기대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달에 PC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고정가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 나가는 모습들,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PC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제적으로 이 디램을 많이 이제 비축을 해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동안에는 거의 한 재고 수준이 한 9에서 13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하반기에는 또 충분히 더 많은 재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고를 쌓는 그런 흐름들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까지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어쨌든 사이클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HBM이라던가 기존의 AI 반도체 쪽에서는 어느 정도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의구심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크게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여전히 좀 힘든 그런 센티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레거시 쪽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좀 반등하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반등 흐름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보시는 게 지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이클이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상승 추세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레거시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이야기를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공매도 재개 첫날에 2차 전지주들이 그야말로 급락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 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공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또 나중에 숏 커버링이 많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숏 커버링이 나오면 또 강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또 숏 커버링 물량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긴 좀 이른 걸까요? 네, 이렇게 머뭇거리십니까? 네, 많이 마음이 아프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들은 항상 이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공매도는 주가가 오른쪽을 공략을 할 거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그런 쪽들이 타겟이 될 거다.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동안에 뭐 빠진 게 얼마 안 돼. 여기서 더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냐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지금 뭐 나왔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밸류에 대해서 아직 해결해 주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그럼 당장은 그런 여전히 높은 밸류에 대해서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되는 흐름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들은 2차 전지는 왜 올라갈 때마다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선동을 하는 대표적인 섹터인 것 같아서 바라보는 게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대비 많이 소외되고, 그리고 또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들의 목적과 이들의 흐름은 일단 아직까지는 나올 실적들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하방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응을 좀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즉 어떤 박스권을 깨고 또 저점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된 시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들어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시세를 나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만큼의 어떤 변화가 좀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현상 쪽에서는 만약에 밸류가 지금은 비싸다. 근데 주가가 낙폭이 커져서 주가가 하락해서 시총이 좀 더 적어진다. 그러면 반대로는 그보다는 밸류가 싸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단 역배열 상황 쪽에서 나오는 과정이지만 낙폭을 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당장은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는 32만 5천 원이 또 가장 중요하게 또 테스트가 들어올 자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자리보다는 혹시나 32만 5천 원이 이탈을 해서 한번 또 단기적으로 우르르 흔들렸을 때, 그런 때 저점 때 단기 낙폭 과대점을 찾아서 진입하는 전략은 괜찮은데 좀 어렵죠. 대응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때 만약에 물을 탄다고 하시더라도 어정쩡한 자리보다는 확실하게 좀 낙폭 커지는 자리 쪽에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대응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또 진입하기보다는 낙폭이 지금보다 더 커졌을 때 반발 매수세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반도체와 2차 전지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선과 방산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한화그룹이 한화그룹 회장 김승현 회장이 새 아들에게 한화 지분 절반을 증여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금감원 부원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전후로 자금 흐름과 지분 매입 등을 정확하게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말도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화가 오전장 주가가 17%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한 6%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높은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한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지금 이 지분 증여 소식에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참 궁금하고요. 이제 한화그룹주들 불확실성이 본격 해소됐다고 봐도 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일부 해소는 됐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증여를 어제 좀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주가를 좀 억눌러 왔었던 시장의 어떤 의구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부 좀 축소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IPO가 진행 중인데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주분들께서 당연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번에 한화에너지 IPO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재원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여전히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당장 오늘 해소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이즈가 지금 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노이즈가 해소가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이 한화 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주가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신규로 상방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신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다. 여전히 좀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신규로 새롭게 좀 뭔가 신고가를 형성하는 어떤 모멘텀 자체를 찾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그룹주가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런 한화그룹주의 지금 훈풍이 방산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도 한 4에서 5%대 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어제 하락장에서도 정말 잘 버텨준 섹터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방산주로 지금 수급이 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전고점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상황이 됐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공매도를 위한 준비, 대차 잔고가 그렇게 확 늘지 않는 섹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내가 들어갔다가 오히려 상황이 바뀌었을 때 많이 올랐다고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담감이 커진다는 것을 좀 인지하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 국내 방산주가 올라갔을 때 가장 종목들을 촉발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유럽의 방산주입니다. 대표적인 게 라인메탈 같은 경우죠. 지금 라인메탈도 어제는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고점대에서 특히 거의 한 3배 가까이 난 주가가 여전히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는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국내 종목들도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지금 유상증자 건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그 고점을 한번 더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강한 모습들은 보여주는 관점 쪽에서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다음으로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좀
벌어진 상황 쪽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얼만큼 또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유럽의 현지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조인트 벤처나 아니면은 현지화 생산을 위해서 공장들 이제 어떤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쪽으로 증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확대를 좀 보여준다는 얘기겠죠. 거기를 생각하게 됐었을 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추가적인 2차 수주,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영역의 확대 기대감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모습들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형사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중소형급들이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대형주가 먼저 길을 열어주는 거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형주를 못 쫓아가 계시겠다. 그러면은 중형주급의 방산 쪽들도 같이 체크를 하는 건 중요하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향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요. 방산주는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 경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형 방산주들도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도 최근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천연가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 초만 하더라도 한 3달러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4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대표님, 김민수 대표님. 네. 미국 증시 안에서도 최근에 LNG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LNG 관련 모멘텀이 있는 조선주를 공략해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게 험한 주가인데 뭐 EQT 이런 거를 비롯해서 피팅 밸브 쪽들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관세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관세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된다. 그럼 다음 전략은 뭘 쓸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시장의 해석은 그 다음은 오히려 관세 다음에는 에너지 정책 쪽에서 좀 강화되는 모습들을 이어가겠다는 쪽대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LNG 쪽을 뽑아낼 거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어떤 관세와 함께 협상을 들어갔었을 때 LNG 써라라고 하는 쪽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2차적인 기대감들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됐을 때는 여전히 LNG 관련된 쪽의 흐름들, 특히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업스트림 쪽이 있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터미널 건설하고 나오는 과정들, 그리고 또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운반과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활용들. 그러니까 활용은 LNG 복합발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단계 쪽에서는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서서히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챙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LNG 관련 모멘텀까지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코스피의 바이오 대장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코스닥 바이오의 대장주 알테오젠이 한 5% 가까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이제는 제약 바이오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로 선별해서 봐야 될지 궁금한데 공매도의 부담은 이제 없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지금 공매도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으로 뭐 계속 걱정을 가지고 가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한테서 또 공매도를 만약에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사실 뭐 만약에 뭐 신규 모멘텀이 나왔다던가 뭐 알테오젠처럼 신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타임라인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나왔을 때 리스크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뭐 섣부르게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걸 신규로 좀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좀 우리나라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사실 가능성이나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뭔가 좀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든 기관이든 대규모 자금들이 좀 유입이 돼서 좀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냥 좀 작은 움직임 정도에서만 좀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또한 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여러 불확실성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그렇고 좀 완료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중점적으로 사실 최근에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군들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뭐 관세 관련해서는 제약 쪽에 대한 관세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리스크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우리나라 사실 이런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기업들, CDMO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고려를 하더라도 이 현재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자체는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현지에도 공장 신공장을 신설한다던가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또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펩트론이 10% 넘게 급등하는 듯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지금부터 봐야 되나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다시 눈여겨볼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종목은 압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알테오젠 관련된 비만 치료제 쪽들이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장기 지속형 물질 관련된 지속형 플랫폼이죠. 알테오젠은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임상을 얘기했습니다. 전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주 초기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알테오젠의 모멘텀은 넘쳐나는데 이것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챙기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표적인 펩트론이죠.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장기 지속형 물질과 관련된 쪽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빅파마와 지금 협업이 들어가는 단계들을 나도 같이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좀 주가가 강하게 부각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의 15%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박스권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돌파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느 정도 혹시나 그동안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게 이제 성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레벨업이 나올 텐데 단순하게 좀 소외됐다는 관점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코너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오늘 오랜만에 또 올라오면서 고개를 딱 들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그 담도암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기술 이전했던 회사 컴패스 테라퓨틱스가 지금 시간외로 미국에서 30%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 임상에 대한 결과 기대감이 좀 높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런 어떤 성과 내는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보다는 이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화장품주 전략을 짧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두 분의 탑픽주가 좀 비슷한 결이어서 그냥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화장품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종목 옥석 가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려볼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옥석을 가려오셨어요. 어떤 종목 오늘 탑픽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섹터보다는 종목이나 얘기해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종목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화장품 쪽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 쪽이 움직일 때 계속 좋은 얘기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계속 소외되다 보니까 그게 갭을 좀 줄이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3월달 기초화장품 쪽은 역대 두 번째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이어서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은 여전히 CMO 쪽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역시나 브랜드력 강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그중에 뭐 잘하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도 좋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 이쪽도 모멘텀이 떨어지지 않는다. 워낙 주가가 많이 소외됐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스킨천사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또 영역이 확장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앞으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쪽에서 아마 실적은 예상보다 작년 하반기 때 조금 예상보다 좀 주춤했었는데 그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들이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는 관점 쪽에서 레벨업되는 작년에 레벨업된 과정과 함께 연장선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한 6만 원대 부분까지는 열어놓고 대가도 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장품 업황도 참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또 탑픽주를 여쭤봤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는 한국 화장품 제조였고요. 이어서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미용 의료기기 쪽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동방 메디컬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필러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앞서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비만 치료제 이어서
사실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필러, 보톡스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만 치료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함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구조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동양 쪽 시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서양 쪽까지 같이 좀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특히 브라질 이제 인증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빠르면은 이번 달, 늦으면 한 7월 달 정도에 인증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완료가 되고 올해부터 매출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또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또 신규 상장주 종목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탄력도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원 이사님은 미용기기 관련주 내에서 동방 메디컬을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